그림자 없는 마을, 보름달이 뜨면 사라지는 것들. 보름달이 뜨는 밤, 마을 사람들의 그림자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림자 없는 사람들은 말을 잃고 웃음을 잃고 마침내 이름까지 잃어갔습니다. 단 한 사람 그림자를 지킨 청년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 중엽 깊은 산골에 그림자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름부터 이상한 마을이었습니다. 왜 그림자골이라 불렀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큰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연못을 거울못이라 불렀습니다. 물이 맑아서 하늘이 그대로 비쳤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달이 또렷하게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거울못 옆에는 오래된 정자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림자정이라는 이름의 정자였습니다. 이 정자에는 이상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름날 밤에는 절대 정자에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규칙이 생겼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옛날부터 그랬다고 그냥 그런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규칙을 어긴 사람은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의 그림자가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자 없는 사람은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걷고 먹고 말하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수가 줄고 웃음이 사라지고 감정이 없어졌습니다. 마치 사람의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면 이름마저 잊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강민석이라는 28의 청년이었습니다. 민석은 도성에서 글 공부를 하다 낙향한 선비였습니다. 벼슬길에 뜻을 두었지만 과거에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 서당을 열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민석이 그림자골에 온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도성에서 고향으로 가는 길에 해가 저물었습니다. 산길은 험했고 날은 어두워졌습니다. 마침 보이는 마을이 그림자골이었습니다. 민석은 하룻밤만 묵고 가려 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민석을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알던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노인은 민석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고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민석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로 안내했습니다. 민석은 마을 여관에 짐을 풀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저녁을 내왔습니다. 밥을 먹으며 민석은 마을 이름이 특이하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이상한 전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거울목 근처에는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석은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미신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자 민석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너무 밝아 나처럼 보였습니다. 민석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을 구경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개도 짖지 않았고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거울못 앞에 도착했습니다. 못은 정말 거울 같았습니다. 달이 물 위에 또렷하게 떠 있었습니다. 민석은 물가에 다가갔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물 위에 민석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물 속의 얼굴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민석이 고개를 돌려도 물속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민석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빨리 여관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보름날이라고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석은 노인의 말을 따랐습니다. 서둘러 여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물 속의 얼굴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민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마을 청년 하나가 그림자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어젯밤 보름달이 뜬 후 그림자정에 올라갔다가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궁금해서 그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박진호였습니다. 25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멀쩡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민석은 진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진호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말했습니다. 민석은 진호의 발밑을 봤습니다. 정말로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햇빛이 비치는데도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석은 마을 어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 옛날부터 그랬다고만 말했습니다. 민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단서를 찾았습니다. 마을 서쪽 끝에 작은 사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민석은 늙은 무당을 만났습니다. 무당의 이름은 월선이었습니다. 70은 넘어 보였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민석은 월선에게 그림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선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이 마을에는 큰 재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역병이 돌아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마을은 거의 폐허가 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한 도사가 나타났습니다. 도사는 마을을 구할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거울못에 제사를 지내면 역병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 마을은 살아날 것이지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름달이 뜰 때마다 한 사람씩 그림자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림자를 잃은 사람은 점점 감정을 잃고 결국 사람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당장의 생존이 급했습니다. 결국 제사를 지냈습니다. 역병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보름날 밤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보름에는 2 사람이었습니다. 점점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마을 사람의 절반이 그림자가 없습니다. 민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자를 되찾을 방법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다고 말했습니다. 거울몸 밑바닥에 무언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찾아 없애면 저주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몸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석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거울못에 들어가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월서는 만류했습니다. 위험하다고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마을 사람 모두가 그림자를 잃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마을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월서는 민석의 결심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서는 민석에게 부적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부적을 가지고 가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알려줬습니다. 거울못에는 보름달이 뜰 때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석은 다음 보름날을 기다렸습니다. 보름이 오기까지 며칠 남았습니다. 그 사이 민석은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림자를 잃은 사람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진호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표정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인형 같았습니다. 다른 그림자 없는 사람들도 비슷했습니다. 감정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민석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빨리 저주를 풀어야 했습니다. 더 늦으면 사람들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초조하게 보름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보름날이 왔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민석은 거울못으로 향했습니다. 월선이 함께 왔습니다. 목가에 도착했을 때 달은 이미 높이 떠 있었습니다. 물 위에 달이 또렷하게 비쳤습니다. 민석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물은 차가웠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못중앙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그리고 깊이 잠수했습니다. 물속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달빛이 물속까지 비쳐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민석은 계속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못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도 바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밑에서 이상한 빛이 보였습니다. 희미하지만 푸른 빛이었습니다. 민석은 그쪽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빛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드디어 바닥에 도착했습니다. 바닥에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거울이었습니다. 못바닥 전체를 덮을 만큼 큰 거울이었습니다. 거울에서 푸른 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거울에 다가갔습니다. 거울 표면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울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민석은 놀라 손을 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거울에 붙어버렸습니다. 거울이 민석을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민석은 이상한 곳에 있었습니다. 사방이 하였습니다. 땅도 하늘도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저 끝없는 하얀 공간이었습니다. 민석은 일어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멀리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사람 형상 같았습니다. 민석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가자 정말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의 그림자였습니다. 검은 실루엣만 있을 뿐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림자가 민석을 봤습니다. 입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다가갔습니다. 그림자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석이 그림자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주위가 변했습니다. 하얀 공간이 사라지고 다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마을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역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시체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도사가 나타났습니다. 도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거울못에 제사를 지내면 역병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도사는 거울목 가운데에 거대한 거울을 넣었습니다. 이 거울은 그림자를 가두는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름달이 뜰 때마다 한 사람의 그림자를 가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신 마을은 역병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역병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 사람의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장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수많은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거울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민석은 깨달았습니다. 거울몸 밑바닥의 거울이 바로 그림자 감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라진 모든 그림자가 여기 갇혀 있었습니다. 민석은 이 거울을 파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월선이 준 부적이 빛났습니다. 부적에서 붉은 빛이 나왔습니다. 빛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거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금이 점점 커졌습니다. 거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거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거울이 깨지는 순간 엄청난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많은 그림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림자들은 각자의 주인을 찾아 날아갔습니다. 민석도 밝은 빛에 휩싸였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민석은 거울못 밖에 있었습니다. 물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월선이 민석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에서 수많은 그림자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들은 마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각자의 주인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일어났습니다.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림자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림자를 잃었던 사람들에게 그림자가 다시 생겼습니다. 진호도 그림자를 되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진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정이 돌아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웃고 울고 서로 끌어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석에게 감사했습니다. 민석이 저주를 풀어준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림자를 잃을 일이 없었습니다.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본 장면들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옛날 마을 사람들이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저주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민석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 누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석은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고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쉬워했습니다. 민석에게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할 일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마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민석을 배웅했습니다. 민석이 마을을 떠나는 날 월선이 찾아왔습니다. 월선은 민석에게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거울못의 저주는 풀렸지만 거울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못바닥에 거울 조각들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그 조각들을 다시 모으면 저주가 부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 마을 사람들이 막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민석이 떠난 후 그림자골은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를 잇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름날 밤에도 사람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림자정에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울못을 조심했습니다. 못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름날 밤에는 못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월선의 경고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석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림자를 되찾아준 선비 이야기를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흐르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울못에서 다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름날 밤이면 못에서 푸른 빛이 났습니다. 월선의 경고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두려워했습니다. 저주가 돌아오는 것일까요? 다시 그림자를 잃게 되는 것일까요? 불안이 마을을 감쌌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나섰습니다. 진호였습니다. 민석에게 그림자를 되찾은 진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울못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만류했습니다. 위험하다고 다른 방법을 찾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민석이 자신을 구해줬듯이 자신도 마을을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름날 밤 진호는 거울못에 들어갔습니다. 깊이 잠수했습니다. 못바닥에 도착했습니다. 거울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조각들은 천천히 모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붙어서 하나가 되려는 것 같았습니다. 진호는 서둘러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하나씩 물 밖으로 던졌습니다. 하지만 조각들은 계속 모였습니다. 진호가 던져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진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때 진호는 깨달았습니다. 조각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거울의 힘을 빼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거울에 주는 것입니다. 진호는 망설였습니다. 그림자를 주면 다시 감정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마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진호는 결심했습니다. 진호는 거울 조각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림자를 거울에 받쳤습니다. 그림자가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거울은 그림자를 먹고 빛을 잃었습니다. 조각들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모이지 않았습니다. 힘을 잃은 것입니다. 진호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치렀습니다. 진호는 그림자를 잃었습니다. 다시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호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림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마을을 구했으니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감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진호는 영웅이 되었지만 희생했습니다.
그날 이후 진호는 점점 변했습니다. 말을 잃고 표정을 잃고 결국 이름도 잊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호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이미 진호가 아니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진호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조용히 마을을 떠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진호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슬퍼했습니다. 진호가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호를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그림자정 옆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진호의 이름과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을 구하기 위해 그림자를 바친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석을 볼 때마다 진호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림자골은 이제 정말로 평화로워졌습니다. 거울못의 저주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를 잇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히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민석의 용기와 진호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그림자골의 이야기는 주변 마을에도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오랫동안 저주가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민석과 진호가 없었다면 그림자골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림자 없는 사람들만 가득한 죽은 마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으로 마을은 살아남았습니다. 지금도 그림자골은 존재합니다. 거울못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못은 이제 평범한 못일 뿐입니다. 더 이상 저주는 없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사람들은 그림자정에 올라갑니다. 달을 보며 옛 이야기를 나눕니다. 민석과 진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과 그 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달빛이 밝은 밤이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 곁에 있는지를. 그림자는 단순한 어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의 감정과 기억이 담긴 또 다른 당신입니다.